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책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바로 박우식 가맹거래사의 저서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인데요.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님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경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도 가맹사업법 제11조 있잖아요. 네, 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적인 내용이죠. 왜냐하면 이 조항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. 박우식 가맹거래사도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이 가맹사업법 제11조가 무려 19가지나 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한 건 결국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분쟁 예방 이런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우는 걸 넘어서요. 이 조항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투명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거죠.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이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. 19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특히 실무에서 자주 이슈가 되거나 중요성이 큰 몇 가지를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의 시각에서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그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1항인데요. 이게 단순히 로고 쓰게 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. 그럼요. 훨씬 복잡하죠. 브랜드 로고나 상호 사용 범위,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권한은 어디까지인지, 또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방식은 뭔지 이런 세세한 조건까지 다 명확해야 합니다. 이게 불분명하면 프랜차이즈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나중에 꼭 분쟁이 생기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돈 문제는 언제나 정말 명확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가맹금 등 지급사항 조항,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. 네, 아주 중요하죠. 초기 가맹금부터 시작해서 로열티 액수, 또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에서도 나오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 순간부터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영업지역 설정 5항도 빼놓을 수가 없죠. 네네. 영업지역. 네, 가맹점의 그 독점적인 영업구역을 거의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하고요. 또 본부 직영점 설치는 가능한 건지, 온라인 판매할 때 지역 충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. 계약을 끝내는 조건, 그러니까 계약 해지 사유 8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어떤 경우에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미리 딱 정해두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그래야 서로 예측이 가능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 보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하죠. 그래서 예치 가맹금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 9항 그리고 금전반환 족간 11항 이 두 가지가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가맹본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경우에 가맹점주가 투자금을 보호받고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박우식 가맹거래사도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15항 조항도 있군요. 이건 아무래도 본부 입장에서 좀 중요하겠어요. 네, 그렇죠. 본부의 핵심 노하우, 기술이나 운영 방식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. 다만 이게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하고 기간을 좀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. 이 19가지 조항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연결되어 있다고요? 네, 예를 들면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의 구체적인 영업활동 조건 2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요. 또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기면 해결 절차 17항의 지준이 되기도 하죠.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에서는 바로 이런 실무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19가지 항목들은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거네요.
자,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바구식 가맹거래사의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맹 계약이라는 게 단순한 그냥 합의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. 법이 정한 필수 요소를 통해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, 그 균형을 맞추려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. 법에서 요구하는 이 19가지, 어찌 보면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걸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요.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 하는 질문이죠. 물론 바구식 가맹거래사의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에서 다루는 여러 실무 지침들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. 결국에는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신뢰, 그리고 소통, 또 공동의 목표를 향한 노력,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바구식 가맹거래사의 이지 프랜차이즈 경영학 개론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의 핵심, 그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함께 짚어봤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